시장에서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은 과연 뭐가 있을지 보고보고 리포트를 통해서 오늘도 종목과 기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함께할 분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종합PB센터 길건우 FC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준비해 오신 종목 보고보고 리포트를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우크라 사태로 변동성 여전히 확대, 지금은 안전한 게 최고. 그 안전한 게 FNF인가요? 네. 네,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앞으로 그래도 한 차례는 더 그래도 변동성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협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뭐 그 시기 동안에는 사실은 저는 안전한 게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테마가 묶여 있기는 하지만 변동성이 정말 심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구간이라는 거. 이럴 때는 사실 이렇게 저희가 안전한 거 하나 딱 선택을 해놓고 조금 신경을 안 쓰는 게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수익률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대선 테마주들이 많이 정말 빠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 이유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양쪽 후보가 모두 다 한 50조 원 규모로 자영업자랑 소상공인 지원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굳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뭐 결정되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 정부 내에서도 이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은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내수 업종이나 뭐 재정 지출 공약 확대에 대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저희가 안정적으로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크게 이제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류, 유통, 음식료. 근데 이런 내수 분야인데 최근 들어서 음식료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 또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네, 섹터잖아요. 전통적인 방어주의 성격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심한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 구간 때문에 금리도 인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또 대비하는 업종을 저희가 또 한번 골라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필수 소비재, 화장품, 의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흐름들도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 대비에 대한 투자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실 건데 기존의 인플레이션이랑 금리 상승 구간이랑 같이 몰렸던 데가 총 2000년 이후에 3번이 있었습니다. 뭐 첫 번째 구간은 2000년 1월부터 2001년 1월 말까지 한 1년 정도 구간이었는데 이때 가장 많이 오른 게 화장품, 의류, 은행이에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서는 05년 9월부터 08년 9월까지 좀 긴 구간이었는데 이때 필수 소비재, 화장품, 의류가 들어갔고요. 마지막 구간에는 10년 6월부터 11년 12월까지인데 이때도 필수 소비재, 화장품, 의류가 들어갔어요. 그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필수 소비재, 화장품, 의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변동성 확대에 대한 내수, 진작 효과로 들어가는 게 의류.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랑 금리 상승 동시 구간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방어했던 게 또 의류가 들어가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의류가 들어가니까 뭐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다른 것보다도 판가를 전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이제 풀려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외부 활동도 늘어나다 보니까 미용이나 뭐 화장품 관련된 주가들이 조금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다 보면 의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장에서도 뭐 필수 소비재 맞아요. 업종 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또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FNF를 꼽아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분기 실적이 또 잘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4분기 엄청 잘 나왔죠. 네. 뭐 이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이제 8개월 동안의 매출이 1조 892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크게 감이 안 와닿으실 건데 원래 기존에 홀딩스에서 있었잖아요. 홀딩스에서 분할하기 전에 20년도 한 해 매출이 9천억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8개월 만에 한 1,800억 원 정도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 전년 대비하면 71% 정도가 매출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올랐냐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중국 내 매출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건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근데 국내 매출도 면세점 포함해서 여러 군데가 다 골고루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매출의 비중이 중국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중국 내 매출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화장품,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 자체를 굉장히 축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FNF 같은 경우는 반대로 기존에 이제 필라홀딩스에서 했던 것처럼 오프라인 매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년도에 중국 내 오프라인 매장 수가 75개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좀 적게 잡혔었는데 작년에 500개까지 늘었고요. 올해는 800개까지 늘릴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개 정도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중국향 매출이 절반을 넘어설 것 같아요. 한 52%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한 5,2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작년 대비하면 한 25% 정도 오른 수치다. 그래서 MLB도 좋고 MLB 키즈도 굉장히 좋다. 근데 두 번째로는 디스커버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2위입니다. 네, 1위가 노스페이스고요. 2위가 이제 디스커버리인데 매출로 차이를 본다라고 하면 500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뭐 이제 최근 들어서 마스크를 벗고 뭐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온다라고 하면 이 아웃도어 브랜드 자체도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 마지막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것들이 꼭 발목을 잡습니다. 매출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데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섬유 관련 주들 중에서는 아니면 뭐 의료 관련 주들 중에서는 FNF가 그래도 성장성을 가장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자체도 그렇고 다른 것보다도 저는 테일러메이드 편입 효과에 대한 것들도 기대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게 타이틀리스트, 테일러메이드를 알고 계시는데 테일러메이드를 작년에 이제 인수하기 위해서 PE를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분율로 따지면 57%입니다. 근데 테일러메이드가 재작년에 매출이 1조였고 영업이익이 한 1,1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매출도 거의 한 70% 정도 반영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도 50% 정도 상향 수치가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높게 나오니까 주가도 당연히 뭐 방향성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골프 인구가 정말 많이 늘었고요. 다른 것보다도 젊은 축 유입 인구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골프라는 게 한번 시작을 하면 못 그만둔다라는 단점 아닌 단점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최근에 골프 인구가 한 500만 명까지 늘었는데 뭐 3년 전에 대비하면 30%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 올해도 여전히 골프 인구 자체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 편입 효과까지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FNF 자체가 지금 그래도 저가 부근은 아니어도 저가까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을 하는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가격은 지금 거의 이제 75만 원, 80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84만 원까지 올랐는데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정을 당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큰 조정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만 원 초반이 84만 원 초반이나 83만 원 후반대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저희가 100만 원 하면 황제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올해는 조금 보수적인 성향으로 제 포트상에 하나쯤은 FNF가 들어가서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100만 원 잡았습니다. 최고가를 경신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반면에 이제 손절가는 82만 원으로 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의료 대장주 하면 FNF죠. 지금 기저 부담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내외 점유율 확대로 인해서 올해도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 많은 증권사들이 FNF에 대한 목표 주가를 뭐 기본적으로 110만 원, 뭐 높게 보는 데는 125만 원까지 맞아요. 보는 곳이 있는데 일단 길건우 FC는 100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얘기 나눈 투자 포인트들 여러분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보고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